그런데 IFRS에서는 구체적인 현금 흐름표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업이 재량껏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회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IFRS에서는 현금 흐름표 중에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 부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법은 주요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 간접법은 당기순이익의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을 가감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뭔 소리냐?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등재되는 항목 중에서 현금 거래를 유발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즉 감가상각비라든가 이자 비용 등을 조정을 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적용한 현금 흐름표 양식을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기존의 회계 방법에다가 IFRS의 권장사항을 더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간접법과 직접법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지요. 간접법에서는 이자나 배당금,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시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금 흐름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의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에 보면 감사 의견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림과 같이 적정과 한정 그리고 부적정과 의견 거절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재무제표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떠한 부정이나 조작 혹은 오류 같은 것들이 있나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감사 의견은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 원칙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정과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은 곧바로 거래 정지 및 조회 공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곧바로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죠. 자, 또한 한정이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당수의 위반 사실이 있다면 받게 됩니다. 자, 요건 거래 정지까지는 아니지만 신용 등급이 추락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리고 한정의 이유가 감사 범위의 제약으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분석할 건데요. 만약 재무 데이터가 엉터리라면 비율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들은 그들의 소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회계에는 많은 허점과 구멍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하나만 가지고도 그 수많은 부정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회계상의 속임수가 있는지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